네, 딜세이트S 다냐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에 뉴욕은 다시 한번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뉴욕 증시 진단해 볼까요? 미국 시장은 여전히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시장을 보면 11월 PC가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 연준에서는 인플레 목표치를 2%로 잡고 있는데 예상 2.5보다는 아직 2.4%를 기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또 지속될 수 있다. 이 기대감이 반영됐고 가장 큰 부분은 PC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 셧다운이 선언된 시점에서 급박하게 셧다운이 3개월 연장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필라델피아 여는 지수, 제조업 지수가 이제 하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제 경기 둔화 지표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지금은 기대감, 유동성 근간으로 해서 상승 모멘텀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1월 20일 트럼프 취임까지는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호재와 악재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상향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미국은 대부분 섹터들이 다 강한 그런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특히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연료전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모바일 역시도 강세 기조를 면했거든요. 강세 기조 유지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철강이라든가 소비재 이런 쪽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받으면서 낙폭이 크게 나온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종목별로 본다면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이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루시드라든가 솔라엣지, 퓨얼셀 에너지, 그다음에 팔란티어, 그다음에 인페이즈 에너지, 그다음에 리비안,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것이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저점 확인하고 반등을 보여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섹터들의 어떤 반등을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권자죠. 머스크가 부각되면서 지금 여러 공화당 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그어줬죠. 지금 머스크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머스크의 어떤 급진적인 정책에 따라서 미국 내 반발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테슬라는 좀 쉬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ETF 시장에서도 반도체와 헬스케어, 인공지능, 제약바이오 쪽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거기다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의료기기, 그다음에 우주 섹터들이 반등 나왔고 자율주행 섹터도 역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원자재 쪽인 비철금속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섹터는 소외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M7주들 보면 여전히 좋은 모습들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M7주들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 추세 이탈한 것이 아니고 이슈와 모멘텀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M7에서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엔비디아를 봤으면 좋겠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 바닥권은 확인됐기 때문에 자, 지금 127달러에서 140불 박스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였고 또 여기서 보면 이것과 똑같죠. 테슬라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신고가 경신 후에 테슬라 머스크
머스크를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3%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여전히 트럼프가 머스크를 신뢰하는 것은 여전히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테슬라 관련 이슈는 쉽게 소진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은 취임 후 최소 1년 이상은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또 여기서 보면 이제 애플이 나름대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애플 역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애플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공지능 섹터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팔란티어 테크 역시도 신고가 경신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순환매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M7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직까지 견조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쪽과 암호화폐 보면 오늘 장중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95,330불 이상까지도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아래꼬리를 만드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암호화폐를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91,398불을 지지한다. 93,000불, 91,300달러에서 암호화폐는 14,000달러 이 박스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줬는데 지난 주말 있죠. 장중 92,450불까지 갔다가 올려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암호화폐는 92,450달러를 지지하느냐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보는 것은 91,390달러 부근은 어느 정도 저가 매수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거고 그러면 그동안 하락을 보였던 원부자재 쪽들이 이제 소폭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였어요.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옥수수라든가 대두 같은 곡물까지도 이제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원자재 쪽들의 상승 탄력이 대두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경기 둔화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천연가스가 4% 이상 강세를 보였다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천연가스는 박스권 상단 돌파 후에 그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급락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원부자 쪽에서는 천연가스 하나를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살펴봤습니다. 중국 증시 가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중국은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살펴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유동성 공급과 그다음에 통화 완화 정책 이 부분이 이제 경기 부양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지난 주말 보면 엔비디아 칩 중국에 유출된 것을 미국 바이든이 조사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면 다시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왔지만 결국엔 인민은행에서는 대출 우대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약보합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최근 지난 목요일 장중 저가가에서는 대기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목요일날 이탈한다 하더라도 저가 이탈한다 하더라도 추세가 붕괴되는 게 아니죠. 저 최하단 강한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지지대가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내년 4월까지는 여전히 박스권 트레이딩 적구형에서도 오늘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난주 2,400선을 턱걸이한 국내 증시가 오늘 이번 주에는 어떠한 흐름을 좀 연출하게 될까요? 일단 오늘을 놓고 본다면 금요일 빠졌던 것만큼은 회복될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여져요. 금요일 시점에서 유독 국내 시장이 낙폭이 컸던 부분은 미국이 임시 예산 처리안 부결돼서 이제 셧다운이 될 거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현물과 선물 매도에 집중하면서 지수당 낙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하락 부담으로 여겨졌던
임시 예산안 처리가 타결됐다. 그렇다면은 금요일날 하락했던 요인의 불안감이 해소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은 결국에 강한 반등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의 보조금 6조 8천억 규모가 확정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부과되면 이것이 폐지되면 어떡할 거냐, 소송으로 가야 될 거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일단 6조 8천억이 확정됐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브로드컴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HBM4에 대해서 구애를 계속 구매 의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그동안 낙폭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달러 환율이라는 거죠. 지금 뭐도 안 좋다. 개인들은 국내 주식 매도해서 미국 서학 주식으로 간다. 이러면서 지금 달러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원달러는 1,440원 50전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 결국에 이제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쇼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외화부채 232조 이 부분에 대한 환차선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화가 약세에서 조금 강세 기조를 한다면 집 나갔던 2,400조 해외 주식을 투자했던 2,400조가 어느 정도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원화 약세는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스타일의 미국 주식보다는 이제 미국 주식을 조금씩 정리하고 1월 20일까지는 미국 주식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하고 이제 북장으로 다시 한번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님들 우리 북장 살려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어제 2,400이 깨지는 모습이었지만 지난 우리 뭐냐면 계엄 선포했을 때 장중 저가 이탈하는 모습에서 이제 거기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는 있는 그러한 국면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건 장중 지수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 우리는 매도 사이드가 아니라 매수 사이드로 접근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 단기적 낙폭 과대 그다음에 밸류 저평가 이런 이슈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 쪽보다는 반등을 노린 매수 쪽으로 접근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수급 여건이 더 빨리 좀 개선이 돼야 할 텐데 외국인은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는 않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450원대 장중 돌파했다고 나왔고 1,460원대 돌파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1,400원대 넘어간 거는 결국에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외국인 매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도 8,200억 매도하면서 누적 12월 2조 9,100억으로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코스닥에서도 800억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외국인들은 여지없이 선물 시장을 가지고 시장의 공포 분위기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까지도 쏟아지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선물 비중이 이제 70%, 60% 이상 초과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토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도 10시를 보면 1,579억 정도 선물 매도를 보였다가 오후 3시 5분에는 5,050억 수준까지도 선물 매도를 늘려놨어요. 그러다가 마감해서 2,817억으로 줄여놓은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본다면 외국인들이 오늘 상황에서는 약 2,200억 이상 선물 순매수 들어온다면 결국에 지수는 금요일 하락했던 폭만큼은 어느 정도 반등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러면 고객 예탁금과 마켓머니펀드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그렇게 불안한 그런 모습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머니마켓 머니펀드로도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지만 유입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수익증권 그동안 이틀, 3일 동안 야금야금 들어왔던 게 한 번에 7,700억 나가면서 수급 개선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시 주변
자금 유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된다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매수 쪽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위험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위험한 장사가 수익이 좋다라는 주식 투자 격언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서학개미님들 우리 국내 증시로 조금씩 매수해 왔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를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까요? 저는 이제 기후변화 쪽일 것 같아요. 그동안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얼토당토하는 사기다 이런 얘기를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우리 머스크가 우리 오면서 우리가 강조했었잖아요. 기가 팩토리 있기 때문에 머스크의 이런 기후변화나 이런 쪽에 제한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태양광에 대한 어떤 투자 보조금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봤는데 최근 들어서 탄소 중립, 탄소 포집이죠. CCUS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온 상태에서 국내에서는 탄소 중립 얼라이언스가 있어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탄소 포집, 호수 관련주들이 급등했다가 숨고르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점에선 그런 것들이 반등 나올지 보고 그다음에는 주한 중국 대사가 부임되죠. 그러면 화장품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엔터주들 반등 나오는 것들 한번 살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핫 이슈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종목에 대한 좀 진단과 리뷰를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HV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고점 대비해서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HVM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양자 섹터이고 우주 섹터잖아요. 네. 양자 섹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도 정부 일정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양자 관련, 미국발 양자 관련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양자 섹터는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AI 반도체 쪽에서도 HVM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AI 반도체 쪽도 삼성전자 보조금 이슈가 있는 부분이 같이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양자 쪽은 금요일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들어서 오늘 우주항공 섹터도 미국 반등 나왔고 지금 HVM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첨단 금속 제조 전문 쪽이에요. 그러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거든요. 2024년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은 약 22%고 2025년도는 약 120% 증가되죠. 그리고 지난 토요일 정찰 위성 3호 발사했는데 성공적으로 우주 진입했다. 그리고 지금 HVM이 최근 부각됐던 부분들은 초전도 반도체 양자칩 핵심이죠. 니오금 기술이 부각됐고 이로 인해서 이 부품이 스페이스X에 납품됐다. 그렇다면은 결국 양자와 인공지능 반도체와 우주 섹터 세 개 여기에다가 실적 개선까지 기대되기 때문에 HVM은 우리 목표 주가 26,000원 도전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차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서 그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시장 확대 이 부분도 긍정적이라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머스크 X의 인공지능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인공지능 머스크 X의 대행사로 선정되는 그러한 국면이고 또 이번 주에도 차세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정부 정책들이 나온다면 결국에 차이 커뮤니케이션 같은 미디어 콘텐츠 쪽들은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4,500원 1차 보시고 14,000원 전후에서 거래량이라든가 수급 판단해서 17,500원까지도 목표가 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1차는 14,500원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공략해볼 핫 이슈 종목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 보십니까? 오늘 이제 양자 쪽하고 인공지능 반도체하고 요게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서 조선하고 관련 크게 많이 나왔는데 네. 저는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에서 소외됐고 그다음에 4분기, 1분기, 연말 연초에 업황 개선이 현격하게 도드라지는 섹터가 통신 쪽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사회 간접 투자 부분, 사회 설비라든가 SOC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통신 쪽에 대해서 왜 안 나올까 이런 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트럼프 시대 미국 5G 주파수 추가로 풀 것인가. 그렇다면 이때 AI라든가 자율주행, 우주항공 이런 섹터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반면 간사 이익을 받는 게 통신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 연초기 때문에 통신 섹터, RFIC라든가 자람테크라든가 HFR 같은 이런 부품들을 봐야 되는데 RFIC는 저는 원톱으로 꼽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1년짜리 적금으로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 있죠. 반등 나서 안 팔더라도 목표 간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11월 초에 했던 자람테크를 다시 들어올게요. 자람테크 역시도 인공지능 반도체 쪽도 있지만 통신 부품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49,000원에서 시초가 자람테크 매수하고 손절은 좀 크게 가겠습니다. 47,000원 이탈 손절 가시고 목표가는 1차로는 6만 원 일단 볼게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목표가 상향하는 시점에서는 59,000원 전후에서는 상향 검토할지 다시 한번 목표가 상향 검토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1차 6만 원 여기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또 단일 선생의 이전 공략주였던 자람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공략해 보겠고요. 목표 주가 6만 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의 단위가 종목 두 가지 이슈 고르셨나요? 하나예요. 그거는 하나입니까? 지난주 건데 네. 그걸 제가 지우진 않았는데 네. 오늘 하나예요. 오징어 게임 2 공개 글로벌에서 호평받고 있다. 그래서 시간에서 관련주들이 다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26일 날 공개이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2 관련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든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그다음에 쇼박스 같은 것들은 오늘 저는 단타기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차익 추구 쪽으로만 접근해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컨텐츠 관련한 종목들 세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핫이슈 종목은 자람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딜세이트S 단야 선생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